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18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아침에는 조금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오고 그럴 것 같더니만요. 오후가 되니까 다시 날씨가 맑아지고요. 아주 따뜻한 봄 날씨입니다. 이제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좋은 주말 계획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포커스를 좀 미리 착용을 했는데요. 어저께 30분 동안 계속 하려 그러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포커스 쓴 상태로 좀 무슨 말씀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저께는 그 오랜만에 부산에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요. 사실 부산 사람들 놀러 오면 회는 같이 안 먹거든요. 제가 부산에 살아보니까 회는 역시 서울보단 부산이 맛이 있어가지고요. 그 친구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제 가서 뭘 먹을까 하다가 요즘에 그 쭈꾸미가 제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쭈꾸미를 샤브샤브로 먹고 그 머리를 이렇게 잘라보면 다 익은 다음에 그 암컷인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쌀알 같은 게 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이제 한 끼 먹는데 저녁에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다음날까지 아주 기분이 좋고요. 오늘 저녁 때는 그 분당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또 식사가 아주 맛있다 그럽니다. 그 원장님이 아주 자랑하시는 그런 저녁 식사라고 해가지고요. 음, 그 요즘에 요양병원들이 그 서로 경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병원 갈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카메라 켜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 소개했던 그 건강 상식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번 이걸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가 32곡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듣다 보면은 요즘 쇼팽하고 이제 번갈아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60일이니까 20일만이라면 한 석 달 동안 피아노 소나타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멀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멀미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운전을 배우고 나니까 이상하게 제가 운전할 때는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수석에 타가지고 다른 짓을 하면 이제 멀미를 하게 되고 또 뒷자리에 앉으면은 여지없이 이제 멀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 멀미라는 게 결국 그 눈하고 귀가 서로 이렇게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눈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에서는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정보가 서로 그 어긋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멀미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조수석에 있을 때도 운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게 왼쪽으로 회전하는구나, 오른쪽으로 회전하는구나, 달리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멀미가 좀 예방이 되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망대에 나가 있으면 사실 움직이는지 잘 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배는 차하고 다르게 위아래로도 좀 움직이고 또 앞으로도 가고 좌우로도 막 움직이니까 이제 사방에서 움직이는 정보가 나와서 그 멀미가 이제 좀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배 탈 때는 항상 멀미약을 이제 붙이고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멀미 신호는 기본적으로 귀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귀에 이제 베스티뷸라 오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뭐 전정기관, 달팽이관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방고리관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이제 고리 같은 게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X, Y, Z 축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센스를 하는 거고요. 달팽이관은 이제 소리를 듣는 곳이고 이게 다 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에서 들어간 신호가 이제 뇌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뇌에서 그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부교감 신경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자율신경계 중에 이제 부교감 신경이 이제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제 부교감 신경이 갑자기 많이 활성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좀 체온이 내려가고 또 심박수나 호흡수도 좀 떨어지고요. 또 이제 식욕도 좀 떨어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약간 토할 것 같은 증상도 나오고 좀 머리도 어지럽고 뭐 그래서 속도 안 좋은 것 같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우리 전형적인 그런 멀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너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좀 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몸이 흔들리니까 혹시 내가 독이라도 먹었나? 뭐 이런 경고를 울리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이제 멀미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자들은 이제 쥐한테 그 멀미 신호를 이제 계속 주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멀미를 이제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때 어떤 신경이 주로 작동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예,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 그래서 이제 네이처 잡지가 원지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다 좋은 그런 그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라 그러면 이제 대사거든요. 저자들을 보면 투, 팡, 양, 위, 리우, 리우, 잉, 해서 30 몇 명인데요. 이게 다 보면 이제 중국 분들이 많고요. 기관은 이제 미국에 있는 기관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 연구자들이고 제목이 아까 말한 베스티뷸라 이게 전정이란 뜻이고요. 전정 이거는 뉴런 신경세포가 모션 시크니스라는 게 멀미입니다. 그리고 서모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체온 조절, 메타볼릭 밸런스라는 게 우리 대사의 균형하고도 어떤 연결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밝혀낸 거고요. 이 논문은 보통은 요즘엔 다 그냥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는 보면 access through your institution이라는 게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고 또는 이제 논문을 사라는 건데 논문을 30일간 읽는 가격이 요거 하나가요. 예. 하나는 아니군요. 네이처에 이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요금이 25유로랍니다. 꽤 비싼 거죠. 한 4만 원 되나요? 그래서 이제 논문은 이제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초록만 이제 보고 또 이거에 대한 뉴스 뭐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글은 쓴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게 그 메디알, 베스티뷸라 뉴클리아이, 파보셀룰라 파트에서 MVEPC 이게 이제 멀미를 유도하는 그런 신경 세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반응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자극을 받는 세포는 이 밑에 보면 라테랄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아스 그래서 LPBN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작동을 하면서 우리의 그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여러 가지 멀미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MVPC, LBPN 여기를 이렇게 이니비션 억제를 하니까 우리 그 하이포서미아 그 온도가 떨어지는 거 이 반응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 두 가지 신경세포 간의 그런 연결을 이렇게 만성적으로 차단을 해주니까 다이어트 인듀스드 오베시티 이게 이제 밥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비만이잖아요. 이거를 프리벤트 해준다는 게 억제해준다.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 간의 고리만 잘 끊어주니까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고요. 또 글루코스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게 이제 포도당 대사의 그 항상성 이런 걸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VPC를 이렇게 억제를 해주면 멀미도 안 느끼지만 또 하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또 당뇨도 안 생긴다 이런 거라서 좀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는 좋은 논문에 이제 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나니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멀미가 나면 여기 귀에다가도 이제 붙이고 또 마시는 멀미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래 붙이고 있으면 혹시 다이어트 약이 되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궁금할 때는 제가 보통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귀에 붙이는 멀미 패치나 마시는 멀미약도 다이어트 약이 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칭찬을 해주는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멀미약 귀에 붙이는 스코폴라민 패치라 그럽니다. 또는 마시는 거는 디멘히드리네이트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 약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하는 답은 다음과 같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베스티뷸로 오토노믹 리플렉스, 그러니까 이게 전정기관에서 자율신경계로 가는 그 멀미 반응이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포도당 대사 조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회로를 조작하는 약물이 비만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타당한데, 특히 이제 MVPC가 LPBN으로 가는 그 회로를 억제하면 주에서는 뭐 식사를 그대로 하더라도 체중은 줄고 포도당 내성이 개선되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논문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멀미약들은 이 MVPC를 직접 억제하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주로 스코폴라민 패치라는 거는 미주신경, 그러니까 우리 자율신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을 억제하는 건데, 이럴 때 전신 부작용의 우려가 있고 너무 오래 쓰면 또 식욕 억제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마시는 거는 디멘히드리네이트라는 거는 항히스타민하고 항콜린이 들어있는 건데 주로 졸림과 구토 억제가 중심이랍니다. 그래서 직접 대사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메클리진이나 프로메타진 같은 것도 뇌간을 억제하고 항히스타민, 항도파민 작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항구토 효과가 중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이제 멀미의 어떤 증상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멀미를 이제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MVPC 뉴런이라든지 LBPN 이 회로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졸림, 인지기능 저하, 변비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성 비만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떤 MVPC, LPBN 회로를 직접 조절하는 그런 신약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는 특히 이 뉴로모듈레이션, 전정을 전기로 자극하거나 고주파로 전기 자극하는, 또는 이제 선택적인 뉴런 억제 약물, 이런 게 병용이 되면은 다이어트를 누릴 수 있다. 지금 제가 이거 쓰고 있는 이 포커스가 일종의 뉴로모듈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전 전두엽을 자극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 귀 쪽을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멀미 쪽을 되게 억제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MVPC를 또 직접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뉴로모듈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피부에서부터 직접 넣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자석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뇌관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목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자극을 하면 잘하면 뇌관으로도 전기 신호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그 부분을 미세하게 잘 타게 탈 수 있는 어떤 침 같은 거를 거기다 넣어줘가지고 이제 미세한 전기 자극을 일으켜가지고 다이어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그 기술도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겟이 어딘지는 알았으니까 그 타겟을 조절하는 정기적인 그런 전자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먹는 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이제 밀양에 좀 출장을 다녀올 생각이고요. 예, 밀양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엔 더 재미있는 그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